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라 먹떡방입니다. 지금 청약은 거의 빚잔치로 수몰될 수 있는 엄청난 방류로 쏟아져 나오는 분양가,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걸 그래도 끝까지 받아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이긴 한데, 그러나 올해 시작되는 집값 하락은 단기 사이클로 끝날 일시적인 부동산 하향세로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하방 압력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반등을 예상하고 진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스스로 가격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백기투항할 매물들이 1월 넘어가면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일단 전체 집값 추이가 회복불능으로 내려앉는 궤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만 염두에 둔다면 굳이 무리해서 신축 아파트 청약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무주택자들에게 필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선택일 수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아무리 자금을 동원해서 신축 쓸어 모은다 해도 지금 구축 매매 시장의 약세가 니킥으로 신축 옆구리를 가격하는 마당에 그냥 푹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예전처럼 시세 차익 운운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지뢰밭처럼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얼마나 아파트 단가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그 제자리를 찾느냐인데, 바로 내일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곳들 슬쩍 한번 스캔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서울 막론하고 경기권까지 30평, 평균 13억이 넘어가는 분양가를 지르는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버블이 터지기 전까진 분양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건 뻔한 사실이고요. 이런 가격 상승 부담을 약간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곳이 내일 쏟아지게 되는데요. 먼저 산성역자의 푸르지오, 내일 1월 15일부터 무순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여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는 전국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무순위 한 세대 74제곱이 6억 4천대로 나왔습니다. 전체 1700세대 정도로 규모가 꽤 큰 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실익이 있는 무순위인가? 요즘은 무순위로 나와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그냥 다짜고짜 엄청난 분양가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옛날 저렴한 무순위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죠. 자체 시세를 들여다보면 산성역자의 푸르지오는 대체로 8억에서 9억 선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7억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 생각해보면 그닥 바가지 쓰는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세가 일단 성남 쪽도 워낙에 집값 하방 압력을 거세게 받는 곳이라서 3억 정도의 안전마진 운운하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 향후 집값 하락세와 연동해서 시세 차익을 확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라는 목적을 가진다면 지금의 10억이 넘는 30평대 아파트들 다 받아내다 허리 부러져서 디스크 걸릴 일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산성역자에는 계약 취소 형태로 특공으로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3세대 정도 되고요. 5구제곱이 5억대, 74제곱이 6억대로 나왔네요. 일단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확실히 저렴해 보이기는 합니다. 특공이 다자녀 3세대라서 성남시 거주자만 해당되지 않고 지역이 확대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스킵을 하셔도 되는 것이죠. 산성역자 입지는 일단 서울 접근성이 워낙 좋은 면이 있습니다. 신흥역과 단대 오거리역이 근처에 있고요. 지금같이 미친 듯이 던지는 10억 이상의 분양가를 그래도 상쇄하는 면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이후에 집값법을 터지기 시작을 하면 자칫 이 가격도 바가지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정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스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죠. 바로 DMC 헤리티지자에 여기도 무순이 2세대 나왔었습니다. 84제곱 1세대, 99제곱 1세대 총 2세대인데 가격 포인트 84제곱 6억 6천, 99제곱 7억 6천 선에 나왔죠. 여기도 고향에 속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 성남 쪽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긴 합니다. 요새 뭐 여기도 분양 단가가 뭐 10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초기 분양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눈길이 좀 갈 수가 있죠. 자체 시세를 보시면 10억까지 찍은 적이 있고요. 근데 작년 9월에 나온 거래라서 지금은 아마 뭐 7억 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안전마진 뭐 3억 이상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 고향 쪽도 뭐 아파트 시세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도 미미하다 보니까 한 달 거래로 끊어보면 지난달은 뭐 3억 정도 선에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실거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걸 안전마진 잡고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자칫 하락세가 폭락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은 분명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도 특별 공급이 나왔어요. 일반 공급 외에 2세대 더 나왔습니다. 84제곱 6억대 중후반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특공이 무순위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가 진입을 시도하면서 들어가려 했는데 분명히 자금 문제에서 뭐 렉이 딱 걸린 거지. 그냥 취소하고 바로 유턴해서 돌아 나오는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무조건 직진을 했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야. 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왔던 길 뭐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냥 지금 집값 한 사례를 보니까 뭐 유턴해야겠다는 생각이 뭐 굴뚝 같아서 바로바로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그런 양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영끌한 사람들의 자금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도저히 뭐 집을 끝까지 짊어지고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무순위는 대체로 일반 공급에서 많이 튀어나오는데 요즘은 뭐 대체로 특공 물량도 뭐 비등비등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DMC 헤리티지자의 입구는 한강변이 가까운 편이고요. 그렇다고 뭐 한강 조망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고향 쪽 신도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 서울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주변 지하철역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요즘 뭐 청약 조심조심 가셔야 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도록 고분양가 던지는 곳들은 아예 뭐 수년간 집값 상승분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실익으로 따지자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내일 1월 15일부터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곳들 2곳이 또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위례 A1-14블록 그냥 뭐 슬쩍 보시되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인데 이번에 50제곱, 59제곱 300여 세대를 내놨습니다. 50제곱은 170세대 그리고 59제곱 163세대 가격 포인트 50제곱이 5억 8천 수준 그리고 59제곱 6억 9천 수준이죠. 가격만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파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나눔형이라 이후에 재산권 행사할 때 30%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내 집으로서의 완전체 모습은 없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주거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과도기 아닙니까? 굳이 집을 자산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실속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지역 우선 공급이 살아있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유리할 수 있겠고요. 50%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을 해야 되죠. 소득 기준표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산 기준 역시도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나온 나눔형 중에는 가장 눈에 쏙 들어오는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고요. 강남구와 송파구 접근성이 좋아서 거의 뭐 송파구와 같은 동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일정은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공과 일반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일반 공급은 따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1월 18일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집값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자산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곡 16단지, 분양가 2억에서 4억대로 나오는 공급이죠. 여기도 뭐 사전 청약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바로 토지 임대부. 이게 쏠쏠하게 요즘 잘 먹혀요.
경쟁률 잘 찍고 있고, 이제 뭐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시대인데 누가 집을 자산 개념으로만 붙들려 하겠습니까? 버블 터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살짝 걸치고 가자는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집을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스템도 괜찮은데, 문제는 토지 임대부가 치명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문패는 달지만 실은 거의 월세라는 점. 일단 지료, 추정 토지 임대료라는 게 보이죠. 매월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왜냐하면 그 주택 소유자가 나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료가 갱신 때마다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또 불안한 점도 있고요. 워낙 부동산은 땅에 대한 감가보다는 건물 감가가 심하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마곡 16단지에서 나온 물량은 273세대. 여기도 한번 슬쩍 스캔을 해보시고요. 미친듯이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는 그래도 손학비를 피할 수 있는 아늑한 또 다른 쉴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개인차가 다르겠지만 39제곱에서 이번에는 84제곱까지 나왔네요. 초소형 평수 1인 가구가 많이 지원을 할 듯도 보이고요. 9평도 이번에 덧붙여져서 59제곱 1세기였는데 또 다른 양상의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 잘 살피시고요. 특공은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마곡나루역이 도보권,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집에서 나와서 도보로 지하철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공항철도 이용해서 서울역, 인천공항 접근 용이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용이하겠고요. 토지임대부, 뭐 기존에 비판이 많았었는데 지금 집에 대한 개념이 인구절벽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시스템을 수요에 맞게 좀 더 유리하게 조정을 해준다면 뭐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100%를 뽑겠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이 원칙이고요. 신청 일정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 특공 시작해서 일반 1월 18일 마감,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이 되겠네요. 잘 체크하시고 지금의 폭락장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내일 무주택자에겐 어찌 보면 관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곳들입니다. 일단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 동시에 분양가는 오르는 추세라면 항상 우회할 수 있는, 더 이상 뭐 자산 개념 운운하면서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는, 무조건 초기 분양가가 저렴할 수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모조리 긁어 모아야 되고, 버릴 수 있는 리스크라면 1.1획도 남김없이 스킵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무튼 절대로 손실 보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곳들 잘 찍어서 2024년도 집값 하락장의 본격적인 속도전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